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순양그룹의 행사장, 그리고 이곳에서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회장의 모든 것을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알고 있는 한 사람,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회장 직속 라인의 이름난 엘리트이자 여기 일 워낙 힘들어가지고 근속연수 3년 채우기도 힘들다면서요. 근데 팀장님만 유일하게 5년 넘게, 그것도 회장님 가장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계시다더니. 모든 직원의 워너비 윤현우.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때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양일가. 1-1-알파 지금 입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우린 오너 일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맏형이신 회장님을 기준으로 1-0, 배우자분은 1-알파, 부회장님은 2-0, 배우자분은 2-알파, 자제분은 2-1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숫자로 붙여진 오너 일가의 이름들 속 1-1- 지금 막 주차장에서 올라간 중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미는 회장의 장남인 성준의 아내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은 아버님이 누굴 위해 만든 자리인지 몰라서 이래요 지금? 성준의 후계자 자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사. 이대로 망칠 생각이야? 하지만 현민의 손을 뿌리친 성준은 아버지! 회장 영기에게 향해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자신이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순양그룹을 잊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이신 겁니다. 성준에게 그날의 일은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후계자 자리에 이 순양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답게 그렇게 제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연기.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현우가 이곳에 도착하고 당황한 성준은 그대로 도망치는데요. 회장님께서는 곧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순양일가에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럼 제막식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당신 내 넥타이 하나 더 챙겨왔지? 영기의 동생 동기가 하려고 하는데 진성준 부회장이 하는 걸로 하죠. 동기의 딸 예준이 나섭니다. 진성준 부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정부나 투자자나 안 그래요 세연님? 현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곧장 엘리트 현우를 부르는데 형상 제막식이 끝나면 순양그룹의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발표는 진성준 부회장이 합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30분 안에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 순양에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이 지시를 지금이라도 보고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신들이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현우는 오너 일가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같은 시각 호텔에 있는 성준. 저 부회장님 들려요. 애들 얘기하는 거 조용히 하라고. 물고기와 소통을 하며 원치 않으시면 식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직원이 말을 듣지 않자 내가 조용히 하랬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현우가 성준을 찾아내고 신들이 다 데리고 나가요. 대책이 없는 이 상황에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순양을 세운 인물 회장 진양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이 내용은 자서전에 나오는 일합니다. 부회장님. 진양철의 자서전 속 일화. 부회장님께서 제막식 행사에 늦은 이유는 순양그룹의 사활이 걸린 특별 담화문에 창업주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담기 위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부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직접 신중하게 조율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대처 방안을 생각해내고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이에 더해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성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 완벽히 해결하는데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칭찬은커녕 열린 경영 개소리들을 해대니까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짓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주제 넘었다며 개 취급을 받습니다. 자대기 시켜요. 그렇게 겨우 단상에 서게 됩니다. 순양그룹의 지배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자산 건전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은 현우 덕분에 부회장으로서 망신을 면하고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간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세금 역시 모두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할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뜻밖의 발표를 통해 제 조부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순양그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기반을 다지게 되죠. 그럼에도 현우를 무시하기만 하는 순양 사람들 속 고생이 많아요. 진양철의 셋째 아들 진윤기만이 고맙습니다. 그를 인간으로 대해줍니다. 사다시형 진윤기 고문. 윤기는 진양철의 사생아로서 사연이 있어서 가족들과는 절연했다고 들었습니다. 순양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곧 현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옵니다.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신입사원 경민으로부터 한 문서를 받아 꽤 큰 금액이 장기간 오고 간 기록이 있어서 확인한 그곳에는 순양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비리 그 자체. 순양 마이크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 페이퍼 컴퍼니가 거액의 순양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는데요. 본부장은 이 사실을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철저히 덮을 생각입니다.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본부장의 말은 자네답게 굴어.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었죠. 그때 퇴근이 늦네요, 윤 팀장. 현우를 찾아온 성준. 백자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현우가 말했던 자서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 같은 망나니 때문에 순양이 망할 거라고. 순양엔 나 같은 망나니도 있지만 윤 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날 하지 못했던 고마웠어요, 윤 팀장. 감사를 전합니다. 가봐요. 그런 얼굴로 있지 말고. 그런 성준의 모습을 보며 고민 끝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알립니다. 윤 팀장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현우의 생각은 검찰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세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처리하고 그 자산을 진양철 회장이 강조했던 순양물산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걸 제안드립니다, 부회장님. 정도의 길. 그런데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원본에 대해 묻는 성준. 원본 문서는 그때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본부장이 이곳에 들어오고 윤 팀장이요. 재밌는 걸 가져왔네요. 계속해요, 윤 팀장.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이 심상치 않은 기류에 폐기했습니다, 제가. 현우는 원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본부장님은 그리고 성준은 이미 알고 있었죠. 본부장에게 진실을 묻는데요.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그를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네요. 해고합니다. 윤현호 팀장, 이에 더해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현우를 재무팀장으로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키죠. 잠시 뒤 아버지 말이 맞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걸 가져야겠어요. 전 새로운 순양의 빛나는 이름으로 살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진심을 순양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버지가 다 가져가 주세요. 드러냅니다. 승계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라고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 이용할 생각입니다. Please sign here. 그렇게 해외로 향해 Okay, as you requested, we deposited $600 million into your account, sir. 페이퍼 컴퍼니 자산을 찾아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요. 그런데 Where are you going? Is this the right way? Don't worry. This is shortcut. Only we knows, taxi drivers. 택시가 점점 이상한 곳으로 향하고 그때 현우를 노리는 사람들 곧바로 도망치지만 곧 현우는 도와준 아이에게 약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현우는 절벽으로 끌려오게 되고 그의 앞에 선 것은 신대리 신입사원 경민.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경민은 현우가 말했던 원칙대로 윗선의 명령엔 윗선의 명령을 받아 거절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현우를 처리하러 온 것이었죠. 누굽니까? 그렇게 현우는 평생을 순양일가에 헌신하다 이게 필요한 사람. 비자금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서 버려집니다. 그런데 도준이 깼니? 현우의 눈에 보이는 진양철의 넷째 진윤기. 현우는 지금 청명이 뺨치는 윤기의 아들 도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도준아, 괜찮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과거로 돌아온 현우. 여기야. 그리고 이에 더해 설마 당신들 순양가 사람들이 보이고 곧
현우의 눈앞에 순양그룹을 만든 창업주 진양철 회장? 진양철 회장이 나타납니다. 진양철 회장?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이지. 자신의 정체를 확인받는 현우, 아니 도준. 87년? 지금은 1987년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 순양그룹에게 멸시받던 현우는 진양철의 손자로 회귀합니다. 대를 이은 순양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 정심제. 오늘은 진양철 회장의 생일날. 아버지. 진양철과 오랜 시간 연을 끊었던 윤기가 다가오지만 수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윤기는 여전히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영화사를 차린 지금까지도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순양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합니다. 손님 나간다. 소금 뿌리라. 그렇게 현우는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자신의 기억과 같은 순양그룹을 확인하지만 하지만 분명 진도준이라는 이름은 내 기억 속엔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없던 이름이었죠. 왜지? 그때 진양철의 회랑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물건을 훔치는 성준이 보입니다. 진양철 회장의 백자가 깨지고 이 도자기 네 학교한 거다 꼬맹아. 도자기를 깬 것을 도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데요.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이게 미쳤나 이씨. 그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성준의 거짓말에 도자기는 도준은 놀아나줄 생각이 없었죠.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도준. 놀라서 도망치려다 그만. 먹고. 그때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그입 못 다무나. 지금 이 상황은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1987년 진양철 회장의 회가변. 성주이 니는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다. 그러나가 감정주들도 제대로 못하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경영인 순양그룹의 후기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명 자서전에 쓰여 있었던 그 말.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도준만 이곳에 새로 생긴 채 과거의 시간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지금 순양그룹은 위기 상황인데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 공세에 나서면 순양 반도체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 반도체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태.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접죠, 그만. 그때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양철을 찾아온 도준. 할아버지 2층 서재에 계신다. 그리고 서재 안에서는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 자금 지원하래요? 그 당시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전부터 그 난리치며 데모들을 했는데 육사 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그게 누구? 그룹을 위해 잘 선택해야 하는 상황.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도준을 보지 않으려는 양철에게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굴하지 않고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도자기 값을 하겠다며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뭐 5만 원? 50억. 50억을 걸고 대선 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라면 대선 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노태우를 지지하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그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자신을 그저 어린아이로 보는 이들에게 전 아니라서. 한 방을 날리고 도자기 값은 다 치는 것 같은데요. 할 일을 했다는 듯 자리를 떠나는 도준.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 같았습니다. 모두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때맞춰 터지는 단일화 협상 실패.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도준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양철 앞에 서게 됩니다. 단일화 깨질 거 우야랐노.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같은 반 친구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경쟁의 심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게다가 이에 더해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단순히 지원을 넘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빚을 지게 만드는 방법까지,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퀴즈를 제시하는 양철과 절대 손해볼 생각 없는 도준. 새우가 그리고 양철의 질문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반도체 시장을 빗댄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도준.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그러나 조금 뒤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양철이 한 질문의 의미를 눈치채고 뭐지? 답을 알아내는데요.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지만 바그다드 출장이요? 출장을 가 있는 양철.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10월 29일. 그런데 할아버지 항공편 알 수 있을까요? 양철이 돌아오는 날에 칼파리풀 비행기 번호는 87년 칼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큰 사고가 났던 비행기 번호입니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기까지 남은 3시간.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진양철과 직접 연락하려는 도준. 회장님 지금 이라크 현지 직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 연락은 따로 없었나? 당시 주임이었던 본부장이 그 메모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곧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사라지고 최종 탑승자 명단입니까? 정심제에 모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탑승자 명단에서 진양철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기억을 되살렸다면.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진양철 회장. 뭐 어디 조상 났더라?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비행기를 탔던 것인데요. 영진 반도체 말이다. 그 일본에 매각한다 안 했나? 그가 돌아오게 된 급한 일정은 내가 오늘 샀다. 반도체 시장을 시작하기 위해. 아주 이거 고래 싸움에 끼어 드시겠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새우 몸집 한번 기어볼라 하는데. 조금 전 도준의 메모를 확인했고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도준의 말에 따라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매각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다른 비행기를 탄 것이었죠. 그렇게 얼마 뒤 노태우가 당선되고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반도체 시장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청와대로 가는 대선장은 내 직접 배달했다. 그러한 상황 속 네 혹시 이 모든 것을 예상한 도준에게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사실을 짚어내며 그를 떠보는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양에 평생을 바쳐온 그는 그가 미래가 아니라 무슨 대답을 원할지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던 그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상금을 줘야겠지. 그렇게 보상을 받을 시간. 땅으로 주세요. 도준이 원한 것은 여기가 좋겠네요. 땅, 그것도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바로 미래에 급성장하게 될 분당.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이에 더해 하나를 더 거래하고자 하는 도준.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손자. 내가 뭘 주면 되겠노?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겠다는 말로써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연이 끊긴 부모님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다시 가족으로 인정받게 만듭니다. 내가 진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도준은 이곳에서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윤현우를 죽인 사람을 찾을 생각이었죠.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8년 뒤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도준은 서울대 법대에 합격합니다. 이 고지역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8년 전 도준이 샀던 땅은 개발로 인해 금값이 되었고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미리 투자한 도준은 240억을 자신의 손에 넣게 됩니다. 이번 뉴욕 필름마켓 시험 그 돈을 들고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와 뉴욕 필름마켓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
million into the Titanic? 이미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준과 달리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유능한 투자자 세현을 만나게 되고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그에게 자신의 감을 증명한 뒤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 주세요. 한 배를 탈 동업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얼마 뒤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이 재난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이 사태를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도준은 당시 상장도 하지 않았던 아마존의 투자에 이미 달러를 확보해둔 상황. 메이슨어를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동의서예요. 세현과 함께 새로운 투자 회사를 설립하죠. 그렇게 도준이 자신의 힘을 키우던 그 시기 현성일보 외동딸 모현민. 진성준 씨? 그녀는 공항에서 성준을 만납니다. 수행비서 기다리고 있죠? 좀 늦어요, 그 사람. 네네 죄송합니다. 수행비서들은 의도된 상황으로 늦게 올 거라며 공항에서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우린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갖고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시나리오죠. 집안끼리 공식 맞선 전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짜여진 시나리오를 읊습니다. 현성일보의 외동딸 모현민. 현민과 성준은 우리 집안끼리 혼담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쪽이 싫어할 거라는 한마디에 정략 결혼이 싫었던 성준을 위해 현민의 가족이 내놓은 이 시나리오. 판을 다 보여주네요. 그럼 게임이 재미가 없는데. 하지만 3학년 2학기 고전 영미 문학에 의해 C-. 그쪽 학점이죠? 현민의 진짜 의도는 역시 독해력이 떨어지네요. 결혼이 아닌 난 판을 없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결혼의 파토. 본대로 느낀 대로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 집 어른들께. 그렇게 성준에게 이 순양 이름만 보고 인생을 걸기엔 내가 좀 아깝거든요. 자신은 그에게 인생을 걸 생각이 없다며 우리 집안에서 나서서 거절할 수 있는 힘담이 아니잖아. 무언가를 건넵니다. 실물은 좀 낫네. 사진이 잘 안 봤나 봐. 그 사진에는 성준이 여자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나와 있었죠. 하지만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오히려 그런 그녀에게 관심이 생기는 성준. 그리고 얼마 뒤 현민은 도준을 만나게 됩니다. 제막시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그녀를 알아보는 도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그때 날 알아본 모양이네요. 도준에게 말을 거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도 그쪽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으니까. 뒷조사를 마친 현민도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막내 손자. 도준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건 없잖아요. 사람 무한하게. 도준이 그녀를 쳐다본 것은 옷에 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 중요한 자리에 가느라 급하게 서둘렀다는 거 정도는 누구라도 알아보겠는데요. 현민은 그와의 만남에서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현민이 향하던 곳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반은 못 되네요. 성준과의 공식적인 맞선 자리. 인사해라. 처음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척 진성준입니다. 모현민입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지만 막내 손자. 도준에게 관심이 가는 현민. 서울 법대생이라 그랬죠? 수석이 파걸 했다니까. 얼마나 좋았으면은 시발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진 회장이 분당 땅 5만 평을 증여했다더라. 분당 땅을요? 도시개발 계획이 나기 전에 막내 손자가 분당 땅을 골랐다던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도 듣죠. 너도 슬슬 이 결혼이 나쁘진 않은 모양이다. 현민은 아주 잽싸게 시나리오 다시 써보죠. 성준이 아닌 도준과 주인공만 바꿔서. 자신을 엮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현민은 도준을 찾아가 수양그룹에 현성일보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한텐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성일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투기 자본인 미라클이 아진 자동차를 인수한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 국내 시장을 내주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이다. 도준이 인수를 진행하고 있던 아진 자동차의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담은 기사를 낸 현성일보. 덕분에 인수에 큰 타격이 있게 되고 이대로 순양이 아진 자동차를 인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진 자동차를 노리고 있던 순양은 이득을 얻습니다. 진양철 회장이 아진 자동차를 노리는 것은 청와대는 구조조정이 하고 싶고 폭탄은 아진차가 아니라 우리 순양 자동차다. 업계 만년 꼴찌 순양 자동차. IMF로 인해 업계 꼴찌 순양 자동차가 부도날 위기를 막기 위한 생존책. 그리고 도준이 아진 자동차를 노리는 것은 아진 자동차 모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겁니다. 순양이 모든 직원들을 해고할 예정이며 그 직원들 중 한 명이 회기 전 윤현우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진 자동차 인수합병을 위해 청와대에 불려가는 진양철. 마침 저기 오시네요. 하지만 순양은
진 회장. 순양의 라이벌 기업 대영에게 대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아진차하고 순양차를 합병을 하는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고 들었어. 정부의 명령에 의해 순양 자동차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리고 순양 자동차는 지키고 아진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장님 저희 미라클과 거래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선 것은 도준입니다. 순양차를 글로벌 탑 10 자동차 회사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순양은 지금 얼마 전 도준의 계획으로 인해 아진 자동차의 빚을 갚을 현금이 부족한 상황. 내가 달라제이 허튼 수작에 놀아날 사람으로 보이요. 그런데 그 자금을 아진차 인수 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 내어주겠다 말하는데요. 조건이 있을 낀데. 순양 자동차 지분 17% 그리고 아진 자동차의 고용 승계입니다. 고용 승계. 아진 자동차의 고용 승계를 거래 조건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저희 대주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 회장님의 정도는 돈이라고요. 결국 설득에 성공하고 구조조정에 협조 허락하셨습니까? 양철은 청와대로 향해 그래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장사꾼이랑은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아진 자동차 주이소 우리 순양 자동차와 합병하고 거기에 순양 전자의 기술력을 더해가 글로벌 탑 10 자동차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거래 조건을 내걸고 순양 자동차와 아진 자동차는 이제 한 몸입니다. 아진 자동차 인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라클을 진양철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고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뒤에 있는 대주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압수수색이라는 덫을 놓아 도준은 진양철 앞에 미라클 대주주 이제까지 순양을 괴롭힌 것이 진도준입니다. 자신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와 이런 짓을 버리키고 와! 그리고 그에게 제가 사려고요. 순양.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각 성준을 만나는 현민.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알죠? 현민 또한 미라클에 주목하고 있었으나 미라클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성준은 지금 링에 오르자마자 KO패를 당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상대방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을 줄 알았죠? 도준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성준은 지금 미라클에게 엄청나게 당한 상태인데요. 새서울타운 사업에 제야건설을 인수해서 뛰어든 도준은 순양이 이 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정치의 뜻이 있던 화영의 남편 최창재와 손을 잡아 그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고 제야건설이 입찰에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그래야 서력전이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순양에서 새서울타운권을 맡고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네요. 진성준 씨.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성준을 보며 나랑 안 어울리게. 실망한 현민. 난 진양철 회장님의 장손이란 타이틀 없이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게 현민은 지금 제가 차인 거죠? 정식으로 혼담을 거절합니다. 우리 기분 좋게 끝내죠. 언제 다시 만나도 웃을 수 있게. 성준은 현민의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력전이라도 하려면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력전을 준비합니다. 서력전 한번 해볼래? 그렇게 곧 문제가 생겼어요. DMC로 입주할 케이블 TV 방송이며 영화사들이 계획을 전면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케이블사, 영화사들이 발을 빼는데요. 대형 광고주가 DMC 입주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이 상황은 DMC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케이블 TV와 영화사들도 입주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양철의 짓입니다. 순양의 광고 없이도 재정 자립이 가능한 채널만 찾으면 돼. 빨리 입주할 방송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 나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보는 커닝 페이퍼가 하나 있거든. 뭐요? 간판. 요즘 거리에 새로 생기는 간판들은 전부 다 PC방 간판이야. 그때 세현의 말을 듣고 무언가 떠오르는 도준. e스포츠가 가능하긴 해요. 곧 각광받게 될 e스포츠 산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곧 만화 채널에서 관심을 보이네요. 만화 채널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게임 유저들 구독료와 중계권 수익으로 광고를 최소화하는 우리 측 의견도 적극 수용하겠대요. 게임 채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조건이 있어요. DMC 입주 문제는 꼭 Miracle DWJ 대주주님을 만나서 논의하겠대요. 그쪽의 조건에 따라 도준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 한 전시장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현민.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진도준 씨? 현민은 미라클의 대주주가 도준이라고 확신한 뒤 그를 불러냈습니다. 난 DMC에 입주할 게임 업체 관계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내가 바로 그 관계자예요. 외삼촌이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갖고 계세요. 미라클이 게임 채널을 찾는다길래 제가 부탁을 좀 했죠.
나 여기 나올 자격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주는 그녀를 잡아야 하는 상황. 어떻게 알았습니까? 현성일보의 정보력. 그녀는 다시 한번 여론을 움직이는 힘만으로 진양철 회장님이 우리 집안과 한 식구가 되고 싶어 하셨겠어요? 자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혼담 상대가 나는 아닐 텐데요. 도주는 성준과의 관계를 언급하는데요. 현성일보 자매진 경제지와 스포츠신문도 방송 채널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현성일보 사옥부터 DMC로 이전하고 종합채널 오픈도 DMC에서 준비하는 걸로. 현민 한 명의 힘으로 DMC를 착공하고 분양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새서울타운 입주 자체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진도준 씨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지. 이제 남은 것은 어때요? 난 충분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도준의 선택. 그때 전구가 터지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현민은 그렇게 맞네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데 성공하죠. 난 뭘 내놓으면 되는 겁니까? 현민이 원하는 것은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거래 그 이상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뜻이네요. 하지만 그런 현민을 보며 당신한테 순양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난 그 속마음을 내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한테 길들여져서 현민의 야망을 당신네 집안의 조언을 따르면서 사는 인생.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도준. 늘 당신이 묻힌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요. 그건 순양을 갖기 전에 먼저 현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본 도준에게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현민 씨. 제안을 거절당하고 난 당신의 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 현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차선책인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성준을 선택합니다. 얼마 뒤 역시 순양가라 다르긴 다르다. 이거 몇 킬로 되겠는데? 빠르게 현민의 결혼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민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와 동시에 우리 장손이 결혼 선물을 줘야 할 낀데. 장자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진양철 회장이 성준이로 후계구도 공식화하시겠대요? 결혼식장에서? 성준에게 후계 구도를 확정 지어주려 하는 움직임도 시작됩니다. 다가온 결혼식 날. 그때 안녕하세요. 신부 대기실에 성준이 찾아오고 그는 현민에게 손을 대며 같이 왔으면 당신이 참 좋아했을 텐데. 도준이? 뜻밖의 이름을 꺼냅니다. 누구요? 당신이 좋아하는 진도준. 사실 도준을 만났던 그날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성준. 도준이 오늘 못 와요. 할아버지 앞에 나설 염치가 없을 테니까 혹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성준은 도준을 견제하며 도준이 미라클이 가져갔던 DMC 사업권 결국 감당 못하고 순양건설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가 실패했음을 알리고 서력전에 성공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얕보았던 성준에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결혼식 당일 말했잖아요. 난 당신이 정말 재밌다. 뒤통수를 맞은 현민. 머리는 자기 혼자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이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는 건 좀 귀엽나? 성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해 복수를 할 생각으로 세상에 당신한테만 그렇게 친절할 리 없잖아. 닥쳐.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현민은 곧바로 결혼을 파토내려 하지만 그분 밖으로 나간다고 당신 인생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순양가의 파혼녀가 될 뿐이지. 당신이 결혼 절대 깨지 못해. 성준이 말한 대로 돈 안 되는 자존심은 버려도 현성일보 외동딸 모현민의 상품성만큼은 버릴 수 없는 이곳에서 나갈 여전히 재밌는 사람이니까. 성격도 위치도 되지 못했죠. 고작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이 날 남자로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자신도 현민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며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죠? 서로의 이성관계를 터치하지 말자는 성준의 말과 함께 현민은 성준의 모욕을 견디며 신랑 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만 약속해요. 그의 손을 잡으며 호적만큼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단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행진. 그렇게 식이 진행되고 우리 신랑 신부의 100년 해로를 위해서 건배! 식이 끝난 뒤 피로연.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이 피로연에서 성준의 승계가 확정될 예정이죠. 성준이 결혼 선물이 궁금한 거 아이가? 그가 줄 성준의 선물은
주식 양도가 아닌 월요일부터 성주의 거창 물류 창고로 출근할 기다. 인사발령 통지서. DMC 건설 공사 수주 실패. 성준이 실패한 사업에 대한 네가 책임져야 안 되겠나? 책임을 묻고 오늘부로 이에 더해 우리 순양의 자신이 평생 관철해왔던 제1원칙을 장자 승계 원칙 도준에 의해 없다. 바꾸게 되는 진양철 회장. 사실 얼마 전 현민의 제안을 거절한 뒤 도준은 아니 케이블 채널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4989 홈쇼핑이 오늘 매각을 결정했어. 홈쇼핑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해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신 회장 막내 손자. 순양의 라이벌 기업 대영의 회장을 찾아가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여기 온 걸 모르십니다, 회장님. 대형 물류가 순양 운송을 제치고 물류업계 1위를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을 회장님께 알려드리러 왔으니까요. 그와 손을 잡았고 4989 채널을 사들이십시오. 대형이 한 손에 물류회사를 한 손에 홈쇼핑 채널을 갖게 된다면 꼭 먹고 알 먹고 앞으로 더 성장할 홈쇼핑 채널과 물류를 동시에 키워낼 전략을 제시하며 우리 대형이 DMC 지가기로 해서 대영의 힘으로 DMC를 채워냈습니다. 내보다 순양을 더 잘 키울라 내 글마한테 그렇게 양철은 내 경영권도 주고 순양의 후계 판도를 내 물산 지분도 180도 완전히 다 물려줄 기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양철이 자리에서 일어난 뒤 성준은 도준에 의한 이 상황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때 쓰러지는 현민. 현민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큰 병은 아니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기 부부가 자리를 비우자 곧바로 눈을 뜹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대체 뭘 할 생각이었던 거야, 당신? 그 자리에서 달려가 주먹이라도 날릴 생각이었어? 왜? 진도준한테 분풀이라도 하게?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정신 똑바로 차려. 현민은 조금 전 당신 식구들 순양과 장손이 허점을 보일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성준을 막기 위해 쓰러진 척한 것이었고 그렇게 쉽게 먹잇감이 돼준다고? 그건 내가 용납 못해. 경솔하게 행동한 명심해. 성준의 잘못을 당신이 뒤를 보여도 되는 건 내 앞에서뿐이야. 정확히 짚습니다. 적어도 우린 한 팀이니까. 그런데 내가 뒤를 보이면 감당은 할 수 있고 성준 또한 꼭 상대를 우습게 보다가 코가 깨진다니까. 그런 현민에게 지지 않고 속보로 안 좋은 거 봐주는 건 오늘뿐이야. 할 말이 끝나자 가봐도 되지.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인데 잠은 분냄새 맡으면서 자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으로. 대놓고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겠다며 다시 한번 치욕을 줍니다. 두 사람의 첫날 밤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외환 위기 사태, 즉 IMF 사태가 오늘로서 공식 종료됐습니다. 2년 후 IMF 사태가 종료되고 현민에게도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 가안입니다. 순양증권, 카드, 생명저축 등 계열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려는데 그럼 금융지주 회사에 성준이 자리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요. 그 회사의 우두머리 자리에 성준을 데려오려는 영기. 2년 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2년간 성준의 행적을 보고하며 물류센터 영업 실적도 역대 최고고요. 그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 계속 있으라 해라. 진양철 회장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시기 현민은 진아를 자신의 갤러리로 초대합니다. 그림값은 제대로 치르라고 했어. 내가. 진아와 함께 온 동기는 늦기 전에 성준이 제자리 찾아주자고 조카. 성준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쓸만한 손자가 둘이나 있네. 동기는 도준을 양철의 후보에서 지우고 든든한 처가가 있잖아. 우리 막내 조카 도준이한텐 없네. 성준을 유일한 선택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곧 우리 성준이가 밀레니엄에 어울리는 재벌 3세랍니다. 동기 또한 성준의 복귀를 설득하는데요. 그만 본사로 불러 올리시죠. 성준이 어떡하실 생각인데요? 잠깐 고민하던 그는 할아버님 허락이 떨어졌어요. 광화문 본사로 출근하게 될 거예요. 결국 성준을 위로 부르게 됩니다. 이거 당신 작품 맞지? 도준을 모함하는 기사를 냈던 현성일보. 그래서 생색 내려온 거야. 성준의 복귀는 이 밤에 현민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처갓집 앞세운 당신 공작 덕분에 귀향살이 끝냈으니까 큰 절이라도 하라고. 해보든가. 당신 데리고 놀던 여자들은 모를 거야. 데리고 살기에 당신이 얼마나 성가시고 돈이 많이 드는 남잔지. 현민이 직접 이곳에 온 것은 경고하러 온 거야. 내가 어렵게 만든 기회
당신이 날려버릴까 봐. 제대로 할 일을 하라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경고를 위함이었죠. 한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진양철 회장은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접 도준을 만나러 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기자회견의 안건은 순양 금융지주회사 설립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도주인 네 맡아 함 해볼래? 그 자리를 순양금융그룹 니한테 줄락 한다. 도준에게 줄 생각입니다. 영락없더만 50년 전 인천 정미소에서 처음 본 진양철이 님자를 빼다 박았어. 답 없는 자식들을 보며 도주의 글마가 나를 닮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도준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닮았다 생각했죠. 고약 실은 게 응? 꼭 내가 제가 그때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알았다. 그 순간 도준은 내 기억 속에 4-2 진도준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 자신이 없던 존재가 아닌 없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일어날 일은 기어이 일어나고야만 한다. 곧 사고는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코마 상태십니다. 진양철 회장은 의식불명의 상태. 도준이 우리 도준이요? 그리고 도준은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사망한 화물트럭 운전기사 주머니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는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진양철 회장을 노린 의도된 것이었죠. 사주한 사람 찾아서 데려오세요. 이에 더해 코마 상태라던 진양철 회장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현민, 잠이 안 와? 평소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인데 도준이 걱정이 많이 되나 봐. 시동생 걱정에 잠을 다 못 자고. 성준은 도준의 이야기를 꺼내며 비꼬는데요. 병원에서 얘기 못 들었어. 도준이는 괜찮다는데. 그래서 현민은 지금 더 걱정이에요, 내가. 오히려 도준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쉬웠죠. 오늘 사고로 난 춘향이 당신 차지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 당신은 아니야? 같은 시각 진양철 회장, 연기 3남매 중에 이 사고에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금융지주 회사를 절대 포기 못하고 글마들은 절대 도주한테 넘겨줄 수 없고.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뇌 일부에서 동정맥 기형이 발견됐습니다. 뇌동정맥 기형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들어앉았구만.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인 검사 민영은 트럭 운전기사에게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고 그와 그의 친구가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대가로 화조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화조도의 흔적을 쫓아온 곳은 서민영 검사님을 제 갤러리에서 뵙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현민의 갤러리. 오 대표님 수정품목 맞죠? 제가 제일 아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어서요. 불법적인 거래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교사범들이 대가로 이 그림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이야기까지 나오자 지금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도난당했어요. 현민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도난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죠? 소장품을 도난당한 갤러리. 서 검사님은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뒤 성준을 만나는 현민. 이사회 참석 예정인 이사들 앞으로 그림들은 다 전달했어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이사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잡기 위해 그림을 주고 있는 성준. 이사회에서 세 남매는 이사들을 자신의 쪽으로 설득시켜 도준이 사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죠. 그림을 받으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돈을 받았다는 죄책감은 적당히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이 의견 합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 나하고 당신 우리 애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대단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 물까지 2배로 눈치 보며 사는 일도 없겠지. 자신처럼 살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성준. 본사로 복귀하고 당신한테 이 말 꼭 해주고 싶었어. 그때 당신 누구한테 줬어요? 현민이 말하는 것은 화조도. 민영이 보여줬던 화조도. 당신이 나를 통하지 않고 그림을 가져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현민은 사고의 배후를 당신 누구한테 선물했어요? 성준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배후에 진성준 대표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준건? 그리고 양철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 그림의 주인이 모현민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 무섭다. 갑자기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진양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구? 급기야 도준을 알아보지 못하며 네 알아나가? 도준 그림이다, 회장님. 회장님 막내 손자. 아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양철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민영이 현민을 다시 찾아오고 이쪽 그림에는 확실히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위작이라는 거예요. 저희 갤러리가 소장한 화조도는
작년에 고미술 수복사들을 불러 전문적인 보건 처리 과정을 끝냈거든요. 현미는 사고에 쓰인 것이 모조품이라 말하는데요. 위장 유통을 전문적으로 해서 유명해진 화랑도 있을 거고 모 대표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위작이 많은 그림 시장에 심화랑. 의심이 갈 만한 화랑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심화랑을 곧바로 찾아가 대표님 연락처예요. 연락해보세요. 낙관이 찍힌 연락처를 받는데요. 그런데 낙관은 양철과 도준의 사고 당시 트럭 기사에게서 나왔던 쪽지에도 있었는데요. 그 낙관은 바로 진양철 회장의 아내 피록의 것이었죠. 찾았습니다. 이 메모의 주인. 사고를 사주한 것은 다름 아닌 피록이었습니다. 나예요, 회장님. 그렇게 곧 나를 참말로 죽이려고 한 짓이가. 아내의 죄를 묻는 양철. 잘못했어요. 피록은 곧바로 잘못을 쏟아내는데요. 당신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기어이 당신은 윤기 아들 그 어린 것한테 순양을 넘겨준다대요. 사생아인 윤기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식들 생각해서 묻어줘요. 그런데 그때 내 배고프다. 다시 찾아온 양철의 선망. 너그 서방 참말로 굶겨 죽일 작정이가. 그렇게 피록은 양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게 되고 정심제로 가자고 네 아버지가 좀 성하셔야지. 곧바로 그를 빼돌리려고 합니다. 집으로 온 피록은 저녁 자리를 준비하는데요. 아버님 퇴원 축하하는 자리 아니야? 도준이네만 쏙 빼놓고 부르셨다니까요. 현민 또한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애들 모인 자리에서 다 얘기하려고요. 이 자리에서 피록은 당신 건강 상태. 그의 건강에 대해 다 밝힐 생각입니다. 놀라지들 마라. 그렇게 도준의 가족을 빼고 모인 자리. 너희 아버지. 그때 사모님, 도준 도련님 오셨습니다. 도준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을 리 없었죠. 저 이거요. 도준이 가지고 온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의 명함 하나. 저 할머니 화실에 가 있겠습니다. 도준은 그녀와의 독대를 청하고 너희 아버지 결국 피록은 교통사고 후유증 하나 없이 건강하시다는구나.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도준과 마주하는 피록. 인장으로 남겨두시는 이 흰 동백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도준은 그녀에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낙관에 대해 말하며 자신이 사고의 배후까지 알고 있음을 밝히고 정심제를 드나드는 그 누구라도 할아버지의 선망 증세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비밀을 조건으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지키세요. 그럼 할머니 자신도 구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 사고는 두 사람의 거래로 마무리되고 교통사고를 사주한 게 누구라 카드노? 범인을 묻는 그에게 지금 찾는 중이에요, 할아버지. 도준은 선망 증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 현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요? 범인에 대해 묻지만 누가 해도 이상할 거 하나 없는 집 아닌가. 당신도 나를 의심했잖아. 성준도 현민이 뭘 의심했는지 알고 있죠. 화주돌을 보자마자 너무 당황해서 그런 성준에게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며 난 당신 믿어요. 전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말을 하는데요. 당신 많이 변했네. 성준의 눈치를 보는 현민에게 내 앞에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편하게 있으라는 말을. 머리 나쁘게 굴면 어떡해. 그런 여자들은 밖에도 많은데. 이따위로 말하죠. 집에서는 술 맛이 안 나가지고. 현민은 오늘도 이곳에 혼자 남겨집니다. 며칠 뒤 진양철에게 향하는 현민. 차를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와 노래 다 듣고 가라. 가려는 현민에게 네 좋다하는 노래 일부러 찾아가 틀어놓은긴데 영문 모를 소리를 합니다. 윤기 걱정은 하지 말에. 갑자기 윤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기 아들내미한테 그리고 현민에게 순양 물리줄라 간다. 뜻밖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윤기 애미 니 손자 며느리 현민이 아닌 내 원망 많이 했지. 윤기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진양철 회장.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현민은 그의 병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가. 조금 뒤 피록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가지만 새아가 너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셨지? 그녀의 질문에 네. 딱히 말씀은. 현민은 자신이 들은 것을 숨깁니다. 얼마 뒤 현민은 우리 할머니도 참 지극정성이지. 손주 며느리한테 차 시정 하나를 못 맡기시고. 진양철이 먹고 있는 약을 약소말도 타는 사람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하시지.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약 드실 시간이라고 할머님께서 어딨는지만 일러주세요. 맨날 두는 거 증거를 잡고자
양철의 방을 뒤져보는데요. 그때 약을 발견하고 이리 내라. 그와 동시에 피록이 현장을 발견합니다. 어른 물건에 함부로 손이나 대는 애를 우리 집안 손부로 들였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그런데 전에 물어보셨죠? 특별히 제게 하신 말씀이 없으셨는지요? 자신이 그날 윤기, 양철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 애미, 이야기하는 현민. 심화랑엔 이에 더해 귀책이 많아요, 할머님. 자신이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다 말하고 그림이 필요하시면 다음엔 꼭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결국 약을 내어주는 피록. 그런데 그때 회장님! 쓰러진 진양철. 할아버지. 그렇게 순양그룹을 일군 진양철 회장은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진양철 회장의 별세로 차기 순양그룹의 총수는 누가 될지 재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공개되는 유언장은 양철의 유언장. 회장님 지시에 따라 2002년 5월 30일에 수정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5일 전 진양철이 죽기 전 공개되었던 유언장. 장손자인 진성준 순양벤처 대표에게 순양생명 지분 3%를, 그 배우자인 모현민 대표에겐 순양생명 지분 0.3%를 소유하고 있는 순양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자리에 없는 동기의 딸 예준, 손자 형준까지 상속이 있으나 막내 손자인 진도준 군에겐 도준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양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하지만 유언장이 전부라면 그렇겠죠. 현민은 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언장에 남기지 않고 따로 남겨두신 상속분이 있다면요? 할아버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사람도 도련님이잖아요. 그런 현민을 보며 역시 당신은 도준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네. 비꼬는데요.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비꼬지 말고. 제대로 당신 편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현민은 착실하게 성준에게 힘을 실어 당신 할머니처럼 한번 살아보려고요? 순양가 안주인으로 헌신적인 내조를 해보시겠다. 제대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명확히 후계자를 지정해두고 가지 않았기에 피 튀기는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 내 힘을 보태줄까 해요. 피록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서려 합니다. 애미 힘 보태면 지주회사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이 실장이 그러더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순양생명 지분 17%. 핵심이 될 순양생명의 압도적인 지분. 남은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건사할 자식놈한테 줄 생각이다. 영악하게 머리 써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얌전히들 기다려. 가족을 잘 이끌어갈 사람에게 주겠다며 알아들었다고 믿으마. 자신에게 날을 세웠던 현민을 겨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서민영 검사 아시죠? 하지만 그 지분은 할아버지와 절 상대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그날 사고를 추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준의 협박에 의해 그 화조도가 살인교사 피의자들한테 대가로 지급됐다는 정황이 있어서요. 검찰에 출석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말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 지분이야? 도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알거든요. 이 상황을 지켜본 현민은 할머니가 왜 차명 지분을 도준 도련님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실을 현민에 의해 알게 된 성준은 당신 할머니처럼 살겠다고? 사고를 일으킨 피록처럼 살겠다는 당신은 이미 할머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현민의 말이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의미였냐 묻고 못할 것도 없지. 현민은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아이를 가진 현민. 그 애가 현민은 기어코 안주인 자리에서 순양의 주인이 되는 걸 방해한다면 자신의 아이를 키워내 난 그게 누구든 뭐든 할 수 있어. 순양의 주인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당신 할머니처럼. 아들을 위해 남편을 죽이려 했던 피록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런 한편 도준은 성준의 계획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사장 자리에 앉지 못하고 결국 할아버지의 명예를 포기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승계 과정 속 비리라는 것을 폭로해 회사 설립을 막아냅니다. 그 후 도준에게 배달되는 택배 하나. 그곳에는 열쇠 하나와 USB 하나가 있는데요. 내 유언장 수정하려고 하는 게 다 도저히 걸맞 때문이다. 유언장 수정 당시의 양철입니다. 결마가 와 죽을 동 살동 순양 자동차를 살리려고 하지 않아. 죽을 날 빠져놓은 지그 할배 불쌍해가 은발에 오죽 누른 기다. 도준은 순양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할아버지의 꿈이 담긴 곳을 지키고 싶어 2002년 월드컵 4강을 기회로 마케팅을 펼쳤었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뭐 어디 뭐 호적 들고 떼가면서 피해간다 하더라.
싸움꾼한테 맹장맹키로 쓰잘데기 하나 없는 실보가 동정심이다. 지그지심. 자신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일을 벌였다고 생각해 도중군에게 유산을 하나도 안 남기시면 승계가 어려울 겁니다, 회장님. 사지로 내몰기다. 승계 구도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내를 팔아무서라도 순양 산다칼하다. 내를 밟고 가면 이제 앞으로 못할 게 없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더라도 그래야 그만 순양을 지키고 산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순양을 사길 바랐던 것이죠. 도중군한테 하고 싶은 말씀 그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중군이 누굽니까, 회장님? 다시 선망 증상이 생기면서 내 손주다. 막내 손자를 내를 제일로 많이 닮은 아끼는 마음만 남은 내 손주. 미소를 보였던 진양철 회장. 도주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쇠 하나는 도준군에게 남기신 회장님 유산입니다. 진양철이 남긴 유산. 바로 순양 마이크로.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현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페이퍼 컴퍼니.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순양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순양 마이크로의 비자금이 이번 생에서 도준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서울시장인 창재가 저를 뜻밖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시간은 지나 진양철 회장의 일주기 추도식. 할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승계 원칙은 다시 장자 승계로 돌아갈 거야. 자신과 아버지가 아버지와 나 총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지만 그리고 우리 아들. 그런 호언장담을 당신이 회장직에 오른 다음에나 하는 게 어때? 현미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죠. 그녀의 말대로 곧 도준의 다른 계획이 시작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순양물산의 차명 지분들 내가 선택한 새 주인에게 넘겼거든. 순양물산 최대 주주가 누구냐고요? 그룹의 핵심인 순양물산 주식을 접니다, 큰아버지. 미리 확보해둔 도준은 순양물산 최대 주주가 바로 접니다. 곧바로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곧 법무부 장관이 된 창재에 의해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순양이 줄곧 해왔던 비자금과 대선 자금에 관한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죠. 그리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한 사람. 하인석에게 대선 자금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백하겠다고요. 진동기 부회장의 오른팔이었던 백상무. 제가 모시는 분 순양그룹 진동기 부회장의 지시대로 전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동기를 고발하고 피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다고요? 동기는 그렇게 검찰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는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걸어주세요. 야당 대선 후보한테 5배나 더 되는 후원금 보낸 걸 그쪽도 알고 나도 아는데 무슨 낯으로 전화할 겁니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형 영기를 보며 이번 기회에 경영권 싸움에서 날 아주 배제시켜버리겠다. 순양에선 물산이 대표 선수 아닌가요? 또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방금 들어온 연락인데 검찰이 순양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답니다. 바로 물산 사무실에선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기가 맡고 있는 순양물산. 명동 사채 시장가를 급습했답니다. 영기가 처가의 힘으로 차명 계좌를 모아둔 곳을 제보한 것. 사모님 진정이신 송가대부 사무실로 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육계가 웬 말이야, 고육계가. 순양물산 경영권을 손에 넣기 위한 도준의 계획입니다. 저 팩스 좀 보내주시다. 백상무 배임 횡령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동기 밑에서 일하던 백상무의 공금 횡령 사실을 예준에게 전달해 그가 잘리게 만든 뒤 순양증권과 생명의 고객들 휴면 계좌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백상무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죠. 백상무가 배신을 당할 거라며 미리 접촉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동기를 검찰에 제보하도록 만들었죠. 경영권까지 손에 넣어야 순양의 진짜 주인이죠. 그렇게 감옥에 가게 생긴 영기. 재무 담당 임원이 책임지셔야죠. 임직원과 성주는 누가 책임을 질지 의논하는데요. 근데 국민 여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 승계 자금 마련 때문 아닙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재선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그 타깃은 진 대표님께서 나서주신다면 임직원들 모두 더는 동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준.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니
순양을 대표해서 국민들 앞에 나선다면 응당. 영기 또한 자신의 아들을 내가 아닌 성준이 몫이겠지. 자신 대신 감옥에 보낼 생각입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 그런 상황 속 현민. 그림 속의 아버지가 예언을 들었대. 아들이 자신의 권자를 빼앗을 거라고. 현민은 아들을 집어삼킨 크로노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지금 이 그림 속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야? 지금 성준과 영기의 상황이라 말하는데요. 당신 지금 이 그림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꼴로 당신 앞에 나타나서 좋아? 만족해? 왜 나까지 당신 갤러리에 전시라도 하고 싶어? 당신 눈엔 현민은 그가 그러한 상황을 아들이 잡아먹히는 걸로만 보이나 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순양그룹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승계 자금 때문입니까? 그렇게 성준은 순양그룹의 모든 불법 자금 조성의 책임은 현민의 말대로 진영기 부회장 제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기를 다시 집어삼킵니다. 훗날 자식들의 지혜로 아버지는 입안에 삼켰던 아들을 살려내지.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권좌에 올라. 내가 당신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야. 과연 현민은 순양그룹 3세 진도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이사가 진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7천억 원을 전액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는 오늘 오후 열린 순양물산 주총에서 순양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돼 다음 달 5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싸움 끝에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모현민의 시점이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2022년 한국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며 인기를 휩쓸었던 드라마입니다.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설정으로 차근차근 순양에서 자리를 넓혀가는 도준의 먼치킨 설정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흥미진진하게 만들죠. 영상에 나오지 않은 시대를 활용하는 도준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